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데 어쩌면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죠. 그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주식시장도 어쩌면 너무 계속 상승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조정을 하면서 가야 단단한데 너무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상승만 2배가 넘게 하는 바람에 사실 매우 불안정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 기회에 어쩌면 좀 단단하게 다져지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좀 조정이 필요한 조정을 겪어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처럼 사실 이제 국제 유가 문제 또는 원유 조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일이고 과거에도 반복됐던 일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좀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좋은 기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에너지부에서도 뭐 열심히 하고는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이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최소한으로 좀 내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실제로는 좀 쉽지가 않은 상태죠. 특히 송전망 부족 때문에 저 서남 해안 쪽의 재생에너지는 생산 여력이 있는데도 지금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좀 송전망을 계속 확충해야 될 상황인데 송전망 확충도 그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니고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과제는 소위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인데 어쨌든 산업 배치도 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좀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옮겨갈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부도 계속 애를 쓰고는 있는데 뭐 재경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인식도 바꾸고 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 불안정 요소가 크니까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모두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럴 때 정부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산업계, 경제계도 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도권이 다 집중돼서 전기를 지방에서 생산해가지고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막 송전망을 대대적으로 건설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반대 시위하고 또 국토 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또 생산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산업 발전도 지체되고 다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대로 사실은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끌고 오느라고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금 전기요금이 전국에서 똑같다 보니까 네. 생산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또 집중돼서 사용되는 지역은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계획 중에 전기요금 차등제 또 이제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고민을 실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수도권에서 저 멀리서 전기 끌어오는 비용을 사실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면서 거기서 혜택을 보는데 이제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공정하지도 않고 또 국가 발전에도 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원칙대로 생산비가 싼 데서 쓰는 건 싸게 또 송전 비용을 포함해서 비싼 데는 비싸게 제대로 가격을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전 부처들이 산업경제 관련 부처들은 이번 기회에 사실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언제나 중요한데 위기를 위기로 방치하고 끌려다니면은
그야말로 우리도 낙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 위기는 모든 사람이 겪는, 모든 나라가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제 기회로 누가 더 빨리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의 판도가 바뀌잖아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의식도 바꾸고 좀 더 신속하게, 과감하게 전환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산업부도 마찬가지죠. 산업부도. 지금 장관이 지금 캐나다 가셨죠? 그렇습니다. 네, 차관이 나오셨는데, 하여튼 산업부도 노력은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좀 더 가속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재경부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금융 부분은 이게 이 경제 분야 중에 제일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게 금융 분야죠. 네, 맞습니다. 소위 주식시장은 공포와 욕망을 누가 잘 이겨내느냐로 결판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면 결국은 진폭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실체에 수렴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어제 100조 원 플러스 알파의 안정기금을 준비한다.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혹시라도 오해를 사서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요거는 100조 원 플러스 알파는 채권 시장이랑 단기 자금 시장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일시적으로 비정상이 발생할 때 그걸 교정하기 위한 거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네. 예, 이 자금시장, 채권시장 아까 금융위원장 말씀들 하는 거고, 네. 뭐 일부에서 말하는 증권시장 안정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네. 옛날에는 뭐 주식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 어거지로 사거나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체제를 제대로 바꾸고 또 시장의 불공정성, 불합리성을 제거해서 정상 가격에 수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아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왔잖아요. 한국이니까 싸, 원래 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상장도 안 하고 해외에 상장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회사가. 근데 이걸 지금 우리가 고쳐가는 중이고 정상화 과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일종의 기회 요인으로 좀 활용을 해서 여전히 지금 저평가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이유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를 들면 지배구조가 좀 이상하다. 지배권이 남용된다. 지배경영권이. 그거 빨리 정리해야 되고, 또 시장의 불투명, 불공정성, 뭐 주가 조작을 하거나 무슨 미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자기는 사놓고 나중에 뭐 기사 쓰고 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통정 매매해가지고 어거지로 가격을 올리고 가짜 정보 유포해가지고 시장 조작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철저하게 지금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한반도의 군사 안보적 리스크, 남북 관계가 불안정해지면 경제가 악영향을 미치는 뭐 그런 것도 제거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산업 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 산업 체질을 바꾸는 거, 경제 체질을 바꾸는 거, 국토 불균형을 시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역시 넘어진 김에 옷도 바꿔 입고 쉴 뿐만 아니라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시장 비정상 상황을 교정하는 입법도 좀 계속 더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뭐 주가를 일부러 상속을 대비해서 뭐 누르고 있는 거를 지금 시정하기 위한 입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뭐 그거 포함해서 해야 될 일이 아직도 엄청 많잖아요. 다른 전 세계의 어떤 자본시장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나 입법 조치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잠시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경제 소위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기초 체력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가면 좋겠어요. 우리 총리께서 아주 뭐 잘 해주고 계신데 좀 더 주마가 편이라고 이번 기회에 좀 강력하게 신속하게 정책 입안과 추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